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란 의미에서 지은 국호입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명의 임금이 다스렸습니다. 조선 후기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통로로 현대 한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27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인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재위기간을 생각해보면 조선 후기는 지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대화 과정의 경로 속에서 재정은 어떠했으며 지방의 인구는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 사회와 지방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조선은 조세 징수와 군역,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그래도 철저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17년부터 정조 13년까지는 무려 150년 동안이죠. 이 150년 동안에는 전국에 걸쳐 가지고 매 3년마다 호구조사, 즉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종 1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수가 얼마였느냐? 바로 69만, 약 70만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호수는 20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나누어 보면은 호당 인구는 약 3.4명에 해당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세종 때의 인구는 한 400만에서 500만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요. 그런데 이제 정조 10년 1786년 탁지지에 기록된 그 수치를 보면 그때 호구수는 170만 정도의 호수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는 7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호주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가 하는 데에 매번 쉽겠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그 인구조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법이 박지 못해 가지고 장부에 적힌 것이 겨우 열에 한 둘이다. 지금 무슨 말이죠? 10%라 20%.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종대왕 때 인구가 70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둘만 기록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둘을 생각하면은 400에서 500만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라에서는 매번 실질적인 인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바로 뭐와 직결되냐면 바로 백성들의 조세와 부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매몰차게 인구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수령들이 인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조시대 때에 편찬된 탁지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금년 8도의 백성의 호수는 약 172만 호 정도이다. 하지만 또 누락됐습니다. 누구와? 토호들, 지방의 호족들이죠. 호족들이 거느리는 이런 민가들이 있는데 그 민가들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세가, 여기서 세가라는 것은 왕실 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왕실 등이 가지고 있는 그 왕실을 장원 내에 사는 사람들도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사람이 무려 얼마가 되느냐? 바로 30여 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170만 호, 그 다음에 누락된 게 30만 호. 그렇다면은 조선 전체적인 호수는 한 200만 호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
733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탁지지에서 그 당시에 인구를 얼마로 봤느냐? 바로 1000만 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의 인구를 팔도에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시대 때 인구가 약 733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는 경상도로서 158만 정도 됐습니다. 약 22%죠. 그리고 전라도는 120만 명, 약 16%. 그런데 의외로 평안도가 128만 명으로서 1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도가 인구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서울,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인데 그때 당시는 한양이죠. 한양의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전국의 인구의 3%, 약 1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별로 호수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정조 10년 때에 호수가 170만 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경상도가 21%, 전라도가 19%, 평안도가 18% 정도의 호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별 호당 인구죠. 그러니까 한 집에 몇 명씩 살았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정조 10년을 기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충청도 경우에는 3.9명 이 정도. 그런데 서울은 높은 4.6명을 구성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한양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살고 건문 세가가 살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4.4명. 근데 의외로 함경도가 5.5명입니다. 함경도 경우에는 산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호에 구성된 인원이 5.5명, 전라도의 3.8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재미있는 것을 좀 분석해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남녀의 구성비는 어떻게 됐을까? 인구 733만 중에서 남자는 350만 정도에서 약 49%, 여자는 370만 정도 돼가지고 51%, 남자가 몇 퍼센트? 2%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2%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인구 구성비는 그럭저럭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47%, 여자가 53%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노동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상도 경우에는 남자가 46%, 여자는 53%로서 상당히 이 두 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